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맨하탄에서는 북한 대표부 앞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평화 촉구 시위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벌인 시위였는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7일과 8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맨하탄 북한 대표부 앞에서 벌어진 한반도 평화 촉구 시위에는 평통위원 등 30여 명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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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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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맨해튼에 위치한 주 UN 북한 대표부 앞에서 진행된 시위 현장. 민주평통과 6.25 참전용사회 회원 등 30여 명의 한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한인 회원들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손에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민주평통과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평통 박동주 회장은 한두 번의 시위로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주 지역 한인 동포들의 생각을 분명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미주 한인 동포들의 마음이 다음 달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북한이 화해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테이블 나오라! 나오라!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7주년을 맞았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위안부 기린비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정치인들이 다녀가는 등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또 미주 각지의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인 고교생들의 노력으로 팰리세이드 파크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7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린비 건립 7주년을 맞아 타운 관계자와 한인 단체장들은 오늘 오전 기린비 앞에 모여 헌화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안부의 실상을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진 것이라며 앞으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으로서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누구보다 선봉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펠팍 위안부 기린비는 미국 내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첫 번째 기린비라며 이 기린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의 창원과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통해 펠팍에 세워진 기린비는 미 전역에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지고 또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위안부 기린비가 자리한 지 7년. 진실을 알리는 노력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펠팍 위안부 기린비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상징이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다음 달 7일 본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에서는 우편 투표 등 조기 투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카운티 클럭 오피스 한인 직원이 나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11월 본선거를 대비한 조기 투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오늘 오전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의 도움을 받아 우편을 이용한 조기 투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투표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인들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투표 선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조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우편을 이용할 경우 10월 31일까지, 버겐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투표할 경우 투표 전날인 11월 6일까지 신청과 투표를 마쳐야 합니다. 우편 투표의 경우 신청이 접수되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투표 후 동봉된 투표자 인증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 투표자 정보를 기입하고 반송 봉투에 주소를 적고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투표용지에 투표를 다 하십니다. 그 펜으로.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접으셔갖고 이 인증 봉투가 있어요. 인증서 봉투가. 먼저 이거를 넣으시고 접으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유권자 정보를 기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송 봉투가 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그냥 그대로 반송 봉투에 넣으신 다음에 이거를 잘 풀로 닫으신 다음에 주소만 쓰셔 보내시면 돼요. 근데 버겐카운티 청사를 직접 찾아 투표할 경우 현장에서 우편 투표용지를 받아 진행되며 청사 3층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투표가 접수됩니다. 우편 투표는 오늘부터 시작돼 투표 전날인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선거일 전 마지막 주말인 11월 5일과 6일은 한인들을 위한 사전 투표일로 지정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버겐카운티 청사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편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대거 교육위원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저마다 타운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팍에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3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에 6명의 후보가 도전을 했고 그중 4명이 한인 후보입니다. 특별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우윤구 후보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타운의 교육위원을 역임한 바 있어 6년 만에 재도전이 눈길을 끕니다. 우 후보는 타운 행정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건강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며 그 출발을 교육행정의 정상화에서 찾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8팍에 보면은 과밀 학급이라든가 또 아니면 앞으로의 성적 관계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그 뒷받침이 타운 행정이 올바로 돼야 되는데 방만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예산 집행을 교육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 후보는 이번 선거에 자신의 아들 제프리 우와 마타라조 후보까지 3명이 러닝메이트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프리 우는 2011년부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타라조 후보는 과거 25년 동안 교육위원을 지낸 베테랑입니다. 새 후보는 이번 선거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일은 다음 달 7일입니다. 11월 7일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습니다. 4조 달러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26일 하원 본회의에서는 4조 달러에 달하는 2018 회계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트럼프 정부의 중점 현안인 감세 법안을 예산안 조정 절차 방식으로 처리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세제 개편의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예산안 조정 절차를 거치는 법안은 상원의 필리버스터가 금지되며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처리됩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표결로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내달 하원, 12월 상원에서 예산안을 각각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지난 20일 하원에서 일부 수정에 가결한 예산안에 다시 하원이 표결 절차를 가진 것입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된 이번 예산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뉴욕주 수산물 중량과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이 마침내 시행됩니다. 한인 수산인들의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지만 반면 내일과 세탁협회 지원 법안은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23일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 법안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마침내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에 의해 앞으로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는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타 지역에서 들어온 수산물에는 중량이 표기되지만 뉴욕주 내거래 수산물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도매시장에서 중량 표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수산물을 구입한 소매상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돼 한인 소매상들의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중량 원산지 표기 의무화 법안과 함께 주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주지사실로 보내지지 않고 있는 내일 및 세탁업소 환경 설비 비용 지원 법안은 법제화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내일과 세탁협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입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내년 안으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주지사는 여전히 의회의 요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지사가 내일 및 세탁업소 환경 설비 지원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혼잡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찾아가는 보안 인터뷰가 시행돼 혼란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모든 승객에게 보안 강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 혼잡이 우려돼 있지만 국토안보부와 항공사가 대책을 마련해 실제로 큰 혼란은 없을 전망입니다. 국토부와 항공사 등은 미국행 승객이 받아야 할 보안 인터뷰를 항공사 직원이 발권을 기다리는 승객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려하던 공항 혼잡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습니다. 보안 인터뷰를 시행하게 되면 교통 혼잡이 우려되면서 평소 공항에 도착하던 시간보다 한두 시간 더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직원의 찾아가는 보안 인터뷰 시행으로 평소와 같이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면 탑승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항공사 등은 승객이 탑승 수속을 위해 발권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항공사 소속 보안 지리 요원들이 돌아다니며 보안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요청한 추가 조치의 대부분은 이미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출발 승객 및 환승객에 대한 보안 질의 항목이 추가돼 항공사는 승객 불편 및 지연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프리체크 해당 항공사를 5곳 추가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포함돼 한인들의 공항 이용이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25일 연방교통안전청은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5개 항공사에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를 미리 입력해 놓은 여행객에 한해 공항 보안 검색과 소지품 검사를 간소화하는 프리체크 프로그램에 포함된 항공사는 대한항공을 비롯 일본의 ANA,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핀란드 피네어, 미국의 콘투어 에비에이션 등입니다. 이로써 대한항공도 검색대에서 신발과 자켓을 벗지 않아도 되고 벨트를 풀 필요도 없는 간단한 검색을 받게 됐습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해 한국을 왕래하는 한인들이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항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2013년 처음 도입된 프리체크 프로그램은 현재 항공사 42개에 적용되고 이용자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프리체크 가입을 원하는 항공 승객들은 미리 TSA 웹사이트에 들어가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거주지역 가입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원조회와 지문 채취를 하고 $85의 가입비를 지불하면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범 기소 전력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에 해당됩니다. 현재 JFK 공항을 비롯해 전국 180개 공항에서 프리체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탑승객 보안 검색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어 전 세계 공항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여행 목적이나 체류 기간, 현지 주소 등을 묻는 보안 인터뷰가 시행되고 있고 또 요주의 승객에 대해서는 추가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탑승 수속 시간이 한두 시간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래서 공항에 최소한 서너 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순조로운 탑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참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